최근에 그 리프팅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많이 아시고. 그래서 기존의 RF나 하이프 기기들이 정말 개발도 많이 되고 기기 종류도 많거든요. 근데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하이프하고 RF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새로운 기기니까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환자 치료를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됐죠. 제가 같이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는 대세는 이제 극초단파 기기를 얼마나 잘 더 접목해서 쓰느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리프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RF나 하이프 기기들이 너무나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기기들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그 마이크로웨이브 기기가 또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었어요. 이 극초단파라는 기기 자체의 특징이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표피의 에너지를 덜 주고 오히려 지방층에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에요. 그래서 중년들 리프팅 할 때 이중턱, 불독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관에 있는 지방층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기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기존의 하이프나 RF 기기하고 같이 컴바인해서 사용해도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시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초단파의 특징이라는 게 고주파하고 원리는 비슷하지만 이 파장의 차이가 굉장히 단파장으로 갈수록 강력한 에너지가 빨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체가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피부는 도체예요.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가 빨리 통과를 해버리는 거고 지방은 부도체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아가지고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전기 에너지가 지방층에 많이 집중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레이저를 할 때 가장 원리는 에너지를 많이 쏴드리려고 하면은 표피부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표면에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피를 쿨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도 하는데 RF 기기의 특징은 표피부터 지방층까지 이분하게 고르게 에너지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표피에서 많이 에너지가 상쇄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피하 지방층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피하 지방층을 줄여주고 싶었다면은 여기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30% 정도밖에 안 되고 70%의 에너지가 표피에서 많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층으로 에너지를 많이 주려면 더 에너지 총량을 높여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표피에 화상을 입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무한대로 올려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극초단파라고 하는 기술은 표피는 도체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하고 지방층에서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통과를 안 해서 여기에 모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올리더라도 표피에 데미지를 덜 주고 우리가 원하는 피하 지방층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근육축으로 에너지가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피하 지방층은 굉장히 집중해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마이크로웨이브의 특징 자체가. 피부라는 게 표피, 진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표피층에서 표피, 진피를 통과하면서 물론 콜라겐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한 지방을 녹여주는 효과, 셀룰라이트를 줄여주는 효과,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스마스층은 아무래도 열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콜라겐 재생이 되는 것처럼 스마스층도 타이트닝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리프팅 효과도 있고 물론 피부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했기 때문에 콜라겐 재생이 된다면 브라이트닝 효과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제네럴한 효과들인데 엑셀 웨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피하 지방층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면서 표피의 데미지를 덜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근막층, 스마스층에 적용시켜서 리프팅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런 환자들
경우에는 하이프 기기를 추가해서 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콜라겐 재생은 표피, 진피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데 20%의 에너지만으로도 굉장히 작은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것 자체가 하이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우려한 거는 에너지가 작아서 효과가 없을까 이거보다는 너무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게 문제였어요. 40대, 50대가 되면은, 우리가 환자들 자꾸 불독살이다, 이중턱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주얼 팻이라고 해서, 수피리어, 인피리어 이 두 층이 있는데, 그 해부학적으로 두 층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깊은 층, 얕은 층, 이렇게 두 층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RF나 하이프를 했을 때 충분히 여기가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 깊은 층까지 도달을 하지 못한 거예요. 지방층의 깊은 층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르고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에이징 프로세스 상에서 이런 주얼 팻들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솜이나 동전이 많이 들어있으면 주머니가 처지겠죠? 그것처럼 실리프팅을 하든 뭘 하든 피부를 당겨드린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는 예쁘게 컨투어링을 잡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실리프팅이나 이런 시술도 컴바인해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밑에 있는 지금 피하 지방층이라든지 이중턱에 있는 피하 지방, 이런 불필요한 팻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지 더 모양이 잘 올라가겠죠. 지금 말씀하신 이 볼살이라는 게 조울 팻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있는 지방이 있는 부위인데, 아주 어렸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중년으로 갈수록 이 두 층의 지방층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지방이 좀 빠져서 얼굴이 더 갸름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중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고개 숙여 보실까요? 옆에서 볼 때 생기는 요 선 때문에 좀 턱이 날렵하지 않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이 이중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또 좀 얼굴에 다른 부위에 비해선 지방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오늘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안 뜨겁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좀 열감이 생겨요. 네. 자. 뜨거우면 말씀하세요. 여기서 괜찮으시면 한 단계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술 받으시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은 어때요? 좀 차갑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있지 않아요? 네, 차가워서. 차갑고 뜨겁거나 아프다는 느낌은 없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시해둔 조울 팻, 불독살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치료하고 있고요. 시간은 한쪽에 한 5분 정도 치료를 할 건데, 피부가 얇은 분들은 그거보다 더 짧게 치료를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90W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어떠세요? 조금 열감이 느껴지나요? 네. 그래서 약간 피부도 붉어지고 있는데 너무 막 못 견딜 정도로 뜨겁거나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죠? 네. 지금. 환자분이 톨러럽을 하기 때문에 베가트로 강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누르고 있으면 불빛이 블루로 바뀌는데 그게 온 된 겁니다. 지금 조금 온도를 올렸어요. 많이 뜨거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표면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시죠? 네. 자, 스톱. 여기서 지금 우리가 쿨링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5도로 낮춰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환자한테 피부 표면에 쿨링이 잘 돼가지고 통증을 덜 느끼면서 파워는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베가트로 하는 부분은
특히 지방이 많은 부분을 타겟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홍조가 약간 생기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강한 레이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집에 가서 막 열감이 지속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열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 뜨거운 사우나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이 양쪽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한쪽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중턱으로 넘어가서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턱 치료할 때는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비계를 목베개를 좀 세워서 환자분이 목이 잘 제쳐지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중턱의 경우에는 그 불독살 조울팻보다는 지방층이 얇다고 생각이 들고,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정도도 더 민감하셔서 볼을 100W로 했다면 이중턱의 경우에는 90W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고개를 이렇게 익스텐션 하게 해서 하면은 컨택에도 별 무리가 없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부분을 피해 주시고 이중턱에 그야말로 살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할 때 이중턱과 연관해서 이 조울팻이 서로 연결되는 이 부위까지 연결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무겁진 않고 이게 그 곡선이 손잡이 부분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쥐기가 편리해요. 이전에 이제 다른 RF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끝이 굉장히 크고 둥글거든요. 그래서 주먹처럼 생겨가지고 한 손에 다 안 쥐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롤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핸드피스가 조금 긴 원통 형태가 편리한 것 같아요. 그 이중턱의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증이 없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치료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열감이 지속되거나 홍조가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2주에 한 번씩 치료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여러 번 치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오네트를 빼고 조울팻이 시작되는 맨디블 마진부터 같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 게 페이셜 컨투어링이 굉장히 샤프하게 리프팅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금방 치료하고 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시겠지만, 실제 치료하자마자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환자분 이동하셔서 테스터기로 라인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